예, 안녕하십니까. 자, 정정을 하겠습니다. 명리학사, 지난번에, 뭐죠? 5월 3일 날, 일요일 날 비도 오고 해서 기분 좋아서 강의를 했는데, 조금 갑자기 급하게 쓰다 보니까, 그 쓴 것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마뜩지가 않아요. 이게 좀 빠진 게 많다 해서 그걸 지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지웠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정정입니다. 명리학의 기원이다 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명리학상. 그러면 이제 명리학의 일원인 음양오행은요, 생극제하라고 하지만 음양이라는 것은 음양이 먼저 나왔어요. 그 음양을 기초로 한 것이 뭘까요? 주역입니다. 예, 주역은요, 음과 양만 돼 있어요. 오행은 없습니다. 그럼 오행은 언제쯤 들어왔을까라고 하면 주역이 끝나고, 전국시대, 전국시대, 주나라 때는요, 태평성대죠. 하은주 3대는요, 태평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나라가 끝나고 전국시대가 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제 그걸 정리한 것이 진나라가 되는데, 그때 난리가 났을 때 제야에 있는 사람들이 오행 이론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네들이 바로 도학자들입니다. 도학자들이에요. 도학이라고 하죠. 유학을 뺀 거예요. 유학과 도학이 이제 그때 당시 흘렀는데, 그때 오행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오행 이론이 꼭 사주팔자에 그때 적용이 된 건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생성 과정을 좀 보면요, 고법 삼명학이라고 해서, 삼명이란 건 뭐냐면 연주에 있는 천간지지와 나붐을 가지고, 이건 농명신이라고 해갖고, 이거 코치가 안 돼서부터 상명학이지, 삼명학이 별거 아니에요. 뭐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연주만 보고 했어요. 천간지지, 나붐. 결국은 제가 보기엔 당사주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당나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 이게 당사주를 띠를 가지고 당사주를 너는 무슨 띠가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요. 저는 깊이 파고 드는 성질은 아니에요. 폭넓게 보진 않아요. 좁게 파지. 적천수 하면 적천수의 이렇게 근거되는 것만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연주를 위주로 하던 것이 이제 천간지지 나붐이었는데, 이게 농명신이라고 해갖고 삼명학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어중이라는 인물인데, 이어중 명서에서 전해진다. 당대 문학자인 한유의 이어중이라는 인물을, 사후 인물평을 묘지에다 이 한유라는 분이 남기시기를 뭐라고 했냐, 한유라는 분이 이어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람이 태어난 연월시를 가지고 간과지의 상생과 승쇠, 이기고 지는 거예요. 사왕. 그러니까 쇠왕과 승사가 되겠죠. 서로 비교, 짐작하여 사람의 수요, 죽고 죽는 거예요.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거. 귀천, 귀하고 천한 거. 유리함과 불리함을 추론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증거로 한유, 요거 유자가 잘못됐네요. 한유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 빼고 5대말 송초예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5대말과 송나라서부터 이제 당송시대라고 하죠. 당나라의 문화, 송나라의 그 문화를 또 당나라를 이어서 문화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글도 쓰고 뭐 화려했겠죠. 서거입니다. 지난번에 서거역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순간적으로 역으로 바꿔놨는데, 자평에 의해서 연관 위주로 감명한 낙록자 삼명소식부, 이게 이제 삼명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천간, 간지와 지지, 그리고 나붐, 이 소식부를 시작으로 명리학이 태동하였다. 낙록자 삼명소식부의 내용의 특징은 원기를 다루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요. 그런데 이후에
일관의지 명리학 남성대예요. 서대승이라는 인물이 연애자평을 지었어요. 참 국밥 명리학과 현대 명리학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석사 논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끌어 모았던 걸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연애자평이라는 서적이 출연한 배경에 대해서 대만에서 간행된 연애자평 표지에 이거 제가 확인했어요. 송전당 당동 동제라는 분이에요. 서승탄이라고 해서 서승이라는 표제가 보이는데 연애자평 마지막 장인 회요명 서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연애자평의 중심 사상, 국변명리 이렇게 돼서 유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뒤에 참고 서적이 이미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온건대학교 석사 동문이신 송부정 선생께서 완역을 해서 학위를 받으신 판본 164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제 완역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 석사 논문을 따신 거죠. 그래갖고 저한테 책을 주시면서 여기다 뭐라고 쓰셨어요. 위 박홍구 선생 대전이라고 하면서요. 병술년이니까 참 오래됐네요. 이 책을 보니까 정관론 편에 이런 좋은 참 글자가 있어서 얼른 제가 다운표를 쳤습니다. 개 인명지명 사람의 명은 의득 중화지기. 참 그래서 저는 중화면 무조건 쫓아갑니다. 중화라는 게 뭔가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관편에 이 중화지기를 얻으라고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태가와 불급은 같다. 태가 하나 불급 하나 이거는 같은 것이다. 그러니 중화지기가 되면 위복 두텁다. 위복후라고 해서 두텁고요. 편당 한쪽을 쏠리면 편당한 것이 지극하면 위재앙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중화라는 글자가 나와 반가웠다 라고 제가 이렇게 씁니다. 이후 13세기 이제 몽골족이 지배했던 원나라 시대에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문화적 암흑기였어요. 약 한 100년이 그렇습니다. 네. 그랬고 이제 저 때가 이제 몽고족 징기스칸 쪽 있죠. 서쪽 어디까지 유럽까지 지배하고요. 우리나라도 참 원나라 사람들이 와서 엄청 고통을 줬죠. 저기 삼전도에 가서 남한산 정부 밑에서 어느 임금이 땅에다 3번을 무슨 돌에다가 3번씩이나 절을 하고 이마에 피가 나도록 절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냥 적천수 중화입니다. 이제 원나라 말 명초예요. 근데 이게 원나라가 하도 지랄이 아니라 저거니까 명나라 때 유병원이라는 분이요. 주원장을 도와주는데 얼마나 그 지역에서 한심했으면 이게 나라가 끝나야 된다 하셨다고 합니다. 유병원 선생이 한탄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민족이 들어와서 100년을 저 몽고족이요. 100년을 중국을 지배하니까 물론 중국 사람들 순수 중국 사람들이 지배한 거는 별로 없죠. 지금도 어쩐지 모르지만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쪽 만주족이 들어갔는데 명나라는 어떻게 됐든 한족이에요. 순수. 인물은 명태조 주원장의 1급 책사로 제갈공명급이라 인정받았다. 다른 인물은 6위예요. 이분이 중국, 특히 대만이에요. 역사학자들을 빼고는 한국의 명리학자들에게 회자되는 이유는 가탁자가 되었던 원저자가 되었던 적천수라는 책명의 이름이 등재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 청대에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명대를 갑니다. 제가 계속 명대로 내려와 있죠. 원말 명초니까요.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만민영의 산명통에는
예전에 국법 시대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러니까 저 적천수가 명나라 때 나왔다는 거예요. 예, 명나라 때 굴러다니던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돌던 적천수를 이 유백원의 이름을 빌렸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유백원 이름이 등재돼 있어요, 거기에요. 하여튼 삼명통에는 만민영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책들을 긁어 모아서 마치 국법명리의 백과사전처럼 편집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선 김이남, 이명선 선생이 공저로 사마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글씨가 작아서 이걸 책을 들고도 이게 출판사 요만큼 나와 있어.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 좀 크게 쓰지. 이게 이렇게 작아요.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예.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고, 참 채통머리도 꽤, 글자는 삼명통에 크게 놓고, 출판사는 요게 뭡니까, 요게. 보이지도 않아요. 금박으로 해서.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명대 장남의 명리정정이 있어요. 이 명리정정은요, 명문당에서 출판했어요. 이건 눈에 확 들어오죠. 명문당 명리정정 정해. 누구냐 선생, 심재열 선생이 지셨군요. 이렇게 좀 크게 큼직큼직하게 하지. 아유 참. 이것은요, 연애자평 내용이 약간 비평하면서요, 잠깐 들여다보니까 좀 비평을 했더라고요. 특히 이 병약론을 주장하셨어요. 그 내용은 사주에서 병이 있는데 그 병을 고치는 약 오행이 있으면 그 사주가 혹격이 되고, 병도 없고 약도 없으면 일반격이 된다고 주장하신다. 이 주장도 역시 억법법의 중화론과 일맥상통하는 이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재열 선생이 명문당에서 명리정정 정해로 출판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청나라로 넘어옵니다. 명물청초예요. 진수함 선생이요. 이 절강성 해령연이에요. 참 희한하게도요, 절강성에서 전부 유백원 선생, 진수함 선생, 임철초 선생, 살아본 고향이 어딘지 모르죠. 나는 관심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세 분이 나란히 이 절강성 해령현 사람이에요. 발해진실에 더군다나 우리 발해하면 연관이 있겠죠. 고구려가 끝나고 발해 국을 세운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 발해에 연관이 있습니다. 본명은 언승이고요. 자는 지린이고요. 표로는 수암노인이에요. 명나라 숭정. 자, 명나라 말이겠죠. 청축의 방안으로 이제 급제를 했어요. 그런데 청나라 조정에 와서 시약학사, 이 홍문은 대학생 이렇게 했는데 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유배를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1666년에 유배지에서 사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1637년 아니죠. 이게 이제 정축년에 합격을 했고 1606년에 1666년이니까 이 양반 61세. 그 환갑은 돼서 돌아가셨네요. 병사하고 없습니다. 약을 드신 건 아니고요. 명문가 출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연으로 사람의 운명을 다루는 명리학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그렇죠. 물론 주의 선생도요. 성리학을 완성하신 그 주의 선생도 은근히 자기 사주팔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아니겠습니까? 태계 이황 선생도 그러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학문을 좀 한다는 한학자들은 전부 명리학을 관심 있게 봤어요. 과거에도 시험이 있었는데, 잡과에. 관상감 뽑는데 이런 거 다 시험 봤어요. 더하여 본부인은 사망하고, 여보세요. 참 안타깝죠.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해 살았다고 한다. 이거는 어디서 근거했냐? 동방문화대학원 미래의 집과 명리학 전공이신 신영원님의 연구 논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자, 선생이 지었다는 적천수 지배에 의하면 저자가 명나라, 이제 보세요. 적천수 지배의 저자가 유백원이다. 선생은 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별에는 책은요, 글자 그대로 집주자예요. 지배의 내용은 천미의 원주. 원문이 있으면 원주가 있겠죠.
이 원주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서함 선생이 평소 가지고 계신 명리 이론이 아마 첨가된 해설서가 아닌가. 지변은요. 지변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변과 적천수 보주라고, 이거는 보주는 설하고가 또 적천수 이름을 붙여서 보주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팔자 명보 총남에서 이제 인물을 뽑아다가 여기다 넣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천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명리학원은요, 대만의 위철리라는 사람이 편저해서요, 조성서국에서 어디에요? 조성서국에서 출판했는데 내용은 대부분 연화접행 이론에 벗어나지 못했어요. 추격판이에요. 결론적으로 억부론과 격국론의 명리서를 저술하신 이유는 둘 다 하신 거예요. 결국은요, 적천수 지변은 억부론이고요, 명리학원은 격국론이에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람의 운명을 다루는 명리학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유배지에 가서 뭐 할 일이 있어요. 이런 거라도 들여다보고 써야 되겠죠. 할 일이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할 문제가 발생한다. 즉, 심여천님의 자평진전 이론은 멀게는 연애자평과 가깝게는 명리학원의 대를 잇고요, 임초초님의 적천수 천미 이론은 멀게는 원본인 적천수, 그냥 명나라 때 떠들던 유병원 선생이 지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경도라는 분이 지었다고 저 밑에 분명히 적천수 천미를 지은 원형 주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판본이 있는지 모르지만 유병원 선생의 원주, 그러나 천미에는 있고 징에는 없어요. 원주가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적천수 천미에는요, 원주가 없습니다. 그냥 원문이 있으면요, 요게 이제 설명한 건 이게 누구 말이냐면 임철조 선생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증주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누가? 설하고가.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설하고하고 임철조 선생은 큰 세대 차이가 있죠. 제가 이따 이제 설하고 생년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평진을 지은 심여천 선생 권용, 김인현, 1739년 진사가 된 분으로 깨달음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만두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격국론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자평진전의 내용은 연애자평에 있는 신살과 기격, 이국을 배제시켰어요. 오직 월지 중심으로 하는 격국론으로 용신을 취하는 체계라는 거죠. 격국론으로 용신을 취했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격용신이 아니에요. 격을 잡아놓고 그 격이 결격이면 격을 보호하는 신을 잡는 거예요. 상신과 구신을. 그 대신 그 격도 써요. 그러니까 그건 격용신이 되겠죠. 그러나 결격은 그렇지 않아요. 쓰지를 못해요. 어떻게 쓴다? 흉격이니까 말음질을 해서 쓰라. 대장간에 한번 들렀다 와라. 고쳐 쓰라 라는 거예요. 고쳐 쓰기는 하는데 그 오행이 흉격이니까 설을 하는 용신을 쓴다 라고 하면 그때 그 격은요 또 상신이 돼버려요. 상관폐인이 아니죠. 상관생재, 상관격에 재성을 생한다. 재성이 용신이에요. 그럼 상관은 용신을 도와주는 상신이 되겠죠. 억부론에서는 희신이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항상 개입은 해요. 격국에 대한 격이 항상 용신과 구신을 대개 보면 개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칠살격이 있다라고 하면 제사를 한다라고 하면 식신을 제사를 하잖아요. 식신으로. 그럼 식신이 용신이에요. 살은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상관격도 마찬가지예요. 상관폐인이다라고 하면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상관 못 써요. 관성은 쓰죠. 왜? 인성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 흉격인 경우는
제할 때, 이때는 제할 때는 못 쓰는데, 그 흉격이 설이라는 용신을 잡았을 땐 그 격도, 예, 흉격이지만 격도 상신으로 쓴다. 왜냐하면 설하니까요. 예. 일주에 반드시 그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흉격일수록 일주에 그는 봐야 됩니다. 참 이게 제가 격공론을 적천수가 아니라 자평진전을요. 이제 제가 이제 도가 터갑니다. 청대에 이 중말이에요. 중에서 말. 적천수 천미를 중재한 임철조 선생은 관용 38년 1773년에 태어나셨어요. 사망연도는 미상해요. 참고로 효천님과 한 100년 차이 납니다. 예. 예. 내역을 완성한 연도는 1833년이고, 이런 뭐 연도 따질 거 없죠. 본 연구자가 박사 논문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원문은 명대에 경도라는 분이 지었다고 하고, 그 원문에 원주를 붙인 사람이 청대의 객공신인 유백원이다 라고 하였고, 다시 이것에 증주를 한 사람이 임철조 선생이 된다. 물론 위 논문을 쓴 사람과 원주를 쓴 사람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철조 선생님은 원문과 원주만을 보고 증주를 하였을까? 그렇지 않다. 본 연구자의 연구에 의하면 철조님의 고향은 절강이고요, 유백원 고향도 절강이에요. 두 분 사이에 적천수 지배를 지으신 진사암 선생이 계신 거예요. 바로 이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고향이 그쪽이죠. 그리고 이제 원형주의인이 선서에서 이렇게 경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세 분이 다 절강성 온주의 문성현에 가까이 살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쓰게 된 동기는 설하고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장병으로 죽었지만 1886년에 태어났네요. 임철조 선생은 1776년인가요? 1776년? 100년이 넘네요. 예. 또 어디서 찾으려니까 참 안 되네요. 어떤 100년의 차이가 있네요. 예. 결론적으로 심여첨 선생과 임철조 선생 100년, 임철조 선생과 누구예요? 설하고와 100년. 그럼 원수산이는 또 어떨까요? 비슷해요. 100년이에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세기가 차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원수산 씨는 적천수 천미를 딱 받아놓고 그냥 손을 닦고 무릎을 꿇고 3번 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책 앞에서. 그런데 이 설하고는 지 아저씨한테 받기를 벽정에 있던 걸 받았는데 쥐가 갉아먹고 오줌을 싸서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받은 걸, 아저씨한테 받은 걸 지가 적천수 징의를 쓴 거예요. 그래 놓고 뻔뻔스럽게 자기가 증주했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자기 사주라고 떡하니 내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칠살격이죠? 완전히 칠살격이에요. 금이체죠, 신신진술. 칠살격에, 그러니까 금수가 강하니까. 제다신약 사주니까 그 용신은 뭐예요? 법제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좋죠. 이렇게, 이때가 최고 좋았을 겁니까? 그럼 이 토는 왜 안 좋까요? 라고 하면, 금이체니까 토는 별 볼 일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화의 기운을 빼잖아요. 화생토해서. 금이체라 토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연애자평을 쓰신 이제 저의 동문이신 이제 송부정 선생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노랫말에다가 들어가는 글에다가 참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하는 방법도 틀리고 결론 내기가 힘든
것이 명리다 라고 하면서 어려운 것이 명학이다. 그래서 그런지 석사를 끝내고 박사를 못 들어오셨죠. 이거 명리학 10년에서 이거 박사 딴 겁니다. 제가요. 석사까지 오면 12년이죠. 석사 4년, 박사 8년. 12년 걸렸어요. 예. 50에 공부 시작, 석사 들어가서 63세 만 12년입니다. 63세 박사 땄죠. 76이니까 지금 박사 딴 지 13년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간 적천수 천미와 설화고가 증조한 판본인 자평진전 평주를 공부하면서 갈등이 생긴 것을 정리하여 한 번은 밝혀야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고루한 놈이라고 생각이 드셔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 끝을 맺겠습니다. 힘이 드네요. 그래도 기침은 안 나오네요. 회복은 좀 면역력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어요. 네, 힘이 듭니다. 자, 마치겠습니다.